USMLE는 사실 삽질이죠. 미국 가서 수련받을 생각 없으면 딸 필요 없어요. 어떤 필요 없어요. 아무 곳에서 도움 안 돼요. 저는 김치원이라고 하고요.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마치고 전문의 따고 나서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기획실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양병원을 개원해서 지금 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로는 이제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회사 내 직책 이름으로는 어소시에이트라는 타이틀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냥 같은 직급으로 회사를 퇴사를 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컨설트라고 하면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은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자기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곳이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로 일하는 고객사들은 아무래도 큰 회사들이 많죠. 우리나라 굴지 회사들의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든지 또는 M&A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회사를 사고 싶은데 과연 이걸 얼마 정도를 내면 될지 또는 얼마를 내고 걔를 산다면은 이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컨설팅 회사에 들고 가서 야 니들이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큰 돈을 내고서 그런 문제를 맡기는 거고요. 매우 다양한 회사들과 또는 조직과 그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해결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들은 가진 자원이 직원들밖에 없어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제일 큰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은 요새는 수능 1등이 어느 과 가나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는데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꼭 헬스케어 일을 하는 걸 떠나서 또 하나는 2010년대 중반에 한미약품이 이제 빵 터지고 나서 바이오 쪽에 좀 붐이 좀 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꽤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헬스케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컨설턴트로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될 테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요. 컨설팅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는 특정 영역의 어떤 스페셜리스트를 뽑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아무 데나 갖다 박아도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전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의사인데 제가 맥킨지 나올 때까지 7개 정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중에 헬스케어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는 2개밖에 없었거든요. 아예 상관없는 소비자 가전회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이런 의사가 네가 왜 왔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관이 없는 영역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다만 헬스케어 일이 뜬다면 우선적으로 의사를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은 아직은 헬스케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서 내가 의사지만 헬스케어 일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는 곤란하죠. 회사도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을 거고. 일단 N수가 적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지금까지 의사로 돌아와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바이오 회사로 갔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다른 문제라서 다는 아니지만 컨설팅 회사는 컨설팅 회사 자체를 목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이제 그 다음 코스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미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에 꽤 높은 자리로 이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꼭 갈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는 필요하고요. 그게 꼭 외국 사람들이랑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문서나 여러 가지를 영어로 많이 다뤄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영어는 다른 그 비임상 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 이상은 해야 되고, USMLE는 사실 삽질이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USMLE 한다는 것은 정말 삽질이고, 저도 이제 혹시 도움 될까 싶어서 그냥 했던 건데, 미국 가서 수련 받을 생각 없으면 딸 필요 없어요. 어떤 필요 없어요. 아무 곳에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칠 필요 없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컨설팅을 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이 사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한국의 주요한 기업들은 어떤 업종이 있고 그 업종마다 주요한 기업들은 뭐가 있고 그냥 이런
하다못해 그냥 경제신문 정도라도 꾸준히 봐서 거기에 나올 만한 용어들이나 아니면 이런 업계에 대한 소식에 그냥 들었을 때 너무 생뚱맞지 않고 친숙하게 느낄 정도의 준비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충분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컨설팅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선배들 중에 좀 연락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순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그 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컨설팅에는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뒤늦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컨설팅이 저랑 좀 안 맞다고 판단해서 한 2년 남짓 일하다가 나오게 된 건데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설팅인 회사 같은 곳에서 일하는 방식은 저희가 연역적인 방법으로 간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대개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회사를 살 거냐 말 거냐는 질문이 있으면 사는 게 맞다라는 일단은 가설적인 답을 만들어 놓고 컨설팅 프로젝트 자체는 이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증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귀납적으로 다 모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연역적으로 많이 가고요. 근데 이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환자들을 봤는데 이걸 모았더니 결론적으로 이거더라는 쪽으로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방식이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중에 안 맞으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회사를 감으로써 많은 걸 배웠었고 또 그 회사가 제 레주메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까 제가 제너럴리스트란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그 당장 역시 뭘 할지 모를 때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긴 해요. 아직은 여전히 뚜렷하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비임상 진료 쪽에서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또는 옵션을 최대한 열어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좋은 옵션이긴 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해버리면 제약 이외의 업종으로 갑자기 바꾼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컨설팅은 이제 그런 옵션들을 최대한 열어놓으면서 그 시간을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임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커리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